안녕하십니까. 레빗 MEP 패밀리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PVC RF 부속의 엘보를 완성해 볼 건데요. 지난 용접 엘보 강의에서 45도 엘보와 90도 엘보는 반지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PVC 부속의 90도 엘보와 45도 엘보는 주어진 반지름이 없고요. 용접 끝에서 삽입점까지의 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비단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카탈로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90도 엘보와 45도 엘보가 주어진 카탈로그를 보면요. 여기 끝에서 삽입점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카탈로그에서 주어주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 앞에 부분에 소켓 부분을 별도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요 Z에 해당되는 값인 바로 이 부분만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요. 바로 RF PVC 부속에서 요 Z 값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45도를 보시면 Z 값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데 90도 엘보에서의 Z 값은 엘보의 반지름 값과 같겠지만 45도 엘보의 이 Z 값은 엘보의 반지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Z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엘보의 반지름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용접 엘보 패밀리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엘보 끝에서 삽입점까지의 거리는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엘보를 그려보았는데요. 우리는 엘보 끝에서 삽입점까지의 거리인 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A는 B 곱하기 탄젠트 A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A에 해당되는 요 A 값은 당연히 엘보 각도 나누기 2가 되겠죠. 즉 엘보가 45도가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의 각도를 알아야 할 것이므로 엘보 각도 나누기 2 값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내부 각이 되겠죠. 90도 엘보와 45도 엘보의 반지름이 다를 경우에 먼저 90도 엘보의 경우 이 A 값에 해당되는 엘보 끝에서 삽입점까지의 거리를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고요. 45도 엘보일 경우에는 이 B 값을 별도로 구해줘야 합니다. 이 B 값이 반지름이므로 반지름 값을 구하는데 바로 반지름 값은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해지는데요. 탄젠트 A 값에서 A 값은 엘보 각도 나누기 2 값이 되겠죠. 그리고 90도 엘보일 때와 45도 엘보일 때의 반지름 값이 다르기 때문에 90도일 때의 반지름 변수와 45도일 때 반지름 변수를 다르게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90도일 때와 45도일 때의 변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구성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CSV 파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시 CSV 파일에 가장 첫 열은 공란으로 비워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공란의 첫 열에 뒤에 오는 값들에 해당하는 호칭 치수를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호칭 치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변수의 형식은 길이 값인 length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위 값은 전체가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이 Z 값이 90도일 때와 45도일 때가 다르기 때문에 90일 때의 변수가 Z90이 되겠고요. 45도일 때의 Z값이 Z45도라는 변수를 입력을 해서 각각 카탈로그에 있는 숫자를 여기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R45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Z90은 90도일 때 이 Z90 값이 그대로 삽입점까지의 거리도 되겠지만 90도 엘보의 반지름 값도 됩니다. 45도 엘보와 90도 엘보의 반지름 값이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45도의 Z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값을 역으로 산출해 냈습니다. 바로 B는 A 나누기 탄젠트
자, 45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45도 엘보의 반지름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배관의 외경 값을 35mm에서부터 100mm까지 각각 입력해 두었습니다. 룩업 테이블, 즉 CSV 파일은 이 정도의 변수 값을 가지면 될 거고요. 자,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런 CSV 파일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CSV 파일을 살짝 변경해 보겠습니다. 90도에서 Z값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90도 엘보의 반지름 값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45도일 때 Z값은 라빗에서 패밀리 변수로 두면서 이 반지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데이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데이터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ND라는 호칭 지수고요. 그리고 90도 엘보일 때 반지름, 그리고 45도일 때의 반지름, 그리고 배관의 외경 값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패밀리 뉴 부분을 클릭하시고 가운데 있는 부분 매트릭 제너릭 모델을 선택하시고 오픈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패밀리 카테고리 앤드 파라미터에서 파이프 피팅을 선택을 하시고요. 파트 타입을 엘보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라운드 커넥터 디멘션에서 유즈 라디우스로 지정을 하고 OK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저장을 하겠는데요. 자, 파일 이름은 엘보 언더바 PVC NC 언더바 35에서 100까지고요. N9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타입에서 기본으로 타입 네임을 35에서 100까지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거고요. 새로운 패밀리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뉴 파라미터 선택하시고 ND 그리고 NR 그리고 엘보의 반지름인 ER로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엘보의 삽입점까지의 거리를 EC라는 형태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90도일 때의 반지름 값과 45도일 때의 반지름 값을 별도로 지정을 할 거고요. PVC 외경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템 이름을 자, 실을 수 있는 부분을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 규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텍스트 파일로 자, 지정을 할 거고요. 텍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TBL 값을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TBL 값은 기존에 입력해 놓은 부분을 가져올 거고요. 자, 매니지 룩업 테이블에서 임포트 눌리고 NCelbo라고 하는 자, CSV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OK를 하고 자, 여기 TBL 값에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 두겠습니다. 여기 ND 값을 100mm를 지정을 해 놓고요. NR 값은 50mm를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PD는 114를 입력을 해 놓을 거고요. 90도는 일단 152를 줄 거고요. 45도 일대가 있을 거고 ER, EC가 있을 겁니다. 자, 입력된 각각의 파라미터의 값과 수식을 다음 표를 참조하여서 직접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미터 이름과 파라미터 타입 그리고 그룹들 잘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식에 자, 정확하게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작성 시 사용되는 함수는 사이즈 언더바 룩업이라는 함수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없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적용하시다 보면 한 서너 번 정도만 반복하시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이름과 아이템 사이즈가 있는데요.
아이템 이름은 품명으로서 일정한 규칙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사이즈는 룩업 테이블에서 가장 첫 번째 행에서 아이템 규격이 적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바로 물량 산출에서 필요로 하는 규격이 될 수 있도록 의하셔서 그 부분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테이블 이름에 대한 변수를 저는 tbl이라는 변수로 주었는데요. 저의 테이블 이름이라는 변수명으로 주셔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레빗에서는 저의 테이블 이름이라는 변수를 주었죠. 하지만 굳이 길다란 이름을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짧게 이름을 줄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네임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패밀리를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라든지 아니면 공칭 지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노멀 다이어메터라든지 노멀 라디우스라는 긴 변수 이름 대신 짤막하게 nd나 nr 이런 긴 이름을 주지 않고도 짧게 주어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테이블을 일시정지 시켜 놓고 여러분들께서 이 테이블을 참고하셔서 파라미터 부분을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엘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을 1대5로 좀 만들어 두시고 크레이트에서 레퍼런스 플랜을 이용을 해서 옵셋은 90으로 지정을 해 주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고요.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위와 아래, 세로와 가로 부분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가로 부분은 EC 부분이 되도록 설정해 주시고 세로 부분은 ER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EC라는 부분은 엘보의 삽입점이 될 거고요. ER이라는 부분은 엘보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겠죠? 자, 크레이트에서 레퍼런스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중심점, 즉 삽입점에서 45도 방향으로 참조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중심점 부근에서 역시 45도 방향으로 참조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정렬을 이용을 해서 참조선의 끝이 참조 평면에 구속되게끔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는 각도 지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각도 지수는 여기에서 45도고요. 이 각도에서 45도가 되겠죠. 각도는 역시 각도 치수를 연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크레이트에서 참조선을 이용을 해서 센터 앤드 아크를 이용을 해서 아크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점과 그 다음에 끝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반지름 부분은 클릭하셔서 영구치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영구치수로 만들어진 부분은 클릭하셔서 ER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시야에 방해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밖에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각도 지수를 영구 지수로 바꾸시고요. 시야에 방해되니까 이쪽으로 끌어다가 이 부분도 각도와 연계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호에 대한 참조선을 선택을 하시고 센터 마크 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정렬 이용해서 센터를 구속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호선을 미리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호선은 크레이트에서 모델 라인을 이용을 해서 기호선을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쪽 부분에 수직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45도 부분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라인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작성하는데 선의 끝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탭키를 이용을 해서 끝 그리고 참조 평면 그리고 다시 끝을 선택을 해서 EQ 버튼을 클릭해서 분할을 해 주시고요. 다시 전체 탭키를 이용해서 끝과 끝을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은
SYM으로 바꿔야 되는데 SYM에 대해서 아직 변수를 만들지 않았네요. 자, SYM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YM 변수 만들고요. 자, 이 부분은 EC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EC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용접 엘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SYM으로 연계시켜 줄 거고요. 정렬키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구속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렬 지수를 이용해서 선의 끝 그리고 참조선과 선의 끝을 지정을 해서 EQ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살짝 45도 하고 빗나가지만 뭐 상관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시 끝과 끝을 연결을 해서 치수를 마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YM으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정렬키를 이용해서 요 45도와 이 선은 서로 구속시키게 만들어주다. 다음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그냥 Remove Constraints를 클릭하시고 다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 선은 요 45도 선에 구속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은 1대2로 좀 수정을 해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이쪽 부분에 아크에 대한 호가 아직 안 그려졌죠? 크레이트에서 다시 모델 라인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피크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피크라인을 선택을 해서 호에 대한 참조선을 클릭하시고 자, 이쪽 부분에 이렇게 구속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밀리 타입을 클릭하셔서 이번에 앵글 부분을 60도로 바꿔서 자,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잘 구속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이 부분이 분할해서 해제가 되었네요. 다시 EQ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부분으로 오게끔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90도를 입력을 해서 90도가 원활히 그려진 것을 확인하고요. 다시 45도로 회복시켜서 보는데 자, 다음과 같은 에러가 떴네요. 이 부분은 익스텐드를 확장시켜서 자, 에러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에러가 났는지 자, 확인해 보시면 SYM에 보통 이렇게 치수에 에러가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전체 다 구속을 삭제시켜 주시고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자, 다시 45도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도 치수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생성된 모델 선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각도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앵글 지수를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90도로 확인되었고 다시 45도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버튼 누르면 이제 제대로 작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전체 모델 선을 선택을 해서요. 파이프 피팅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모델 선입니다. 자, 이 부분은 3개 선택을 해서요. 여기에 보면 Feasibility 세팅을 클릭을 해서 요 파인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혹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서트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 로드 패밀리 클릭하시고 자, 원형 프로파일이 있는 부분에서 원형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자, 로드하여 주시고요.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프로파일 있는 부분을 이동하시고 자, 원형 프로파일 있는 부분은 이름 바꿔서 PD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타입 프로퍼티스에서 자, 매개 변수를 PD와 연계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저장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패밀리로 저장을 하시는데 패밀리 템플릿 파일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이 부분에 엘보 템플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보 템플로 저장을 하시면 다른 용도의 엘보를 제작을 할 때 이 파일을 가져와서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을 하시고 패밀리를 제작을 하시면
여기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패밀리를 제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각각의 엘보라든지 T 그리고 레두샤에 관련된 기본적인 뼈대들은 부속의 재질이나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템플릿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패밀리를 제작을 하실 때 가져와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패밀리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템플릿은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RFA 파일을 템프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해 놓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닫기 할 거고, 자,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열어서 계속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까지 로드를 했기 때문에 크레이트에서 폼 양식 부분에서 수앱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 패스 부분에서 자, 드로우 부분에 요 피클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구속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 모드 그리고 여기 프로파일에서 원형 프로파일 PD를 선택을 하시고 역시 Finish Edit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엘보가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인서트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로드 패밀리에서 베이스 1과 베이스 2를 선택을 해서 오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도가 되었고요.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밀리라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자, 패밀리에서 우리가 제네릭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제네릭 모델로 들어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NC 베이스 1과 NC 베이스 2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NC 베이스 1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ESC 키를 2번 눌려서 종료를 하시고요. 정렬 키를 이용해서 자, 이 탭에 정렬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플랜에 역시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이 끝이 아니 여기 오른쪽 끝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역시 구속시켜 줍니다. 그리고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 특성 창에서 요 NR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NR로 연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다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이번엔 NC 베이스 2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넣고요. 이 오른쪽에 참조 선 있는 부분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돌아가집니다. 이때 자, 클릭하시고요. ESC 키 2번 눌려서 자, 정렬 키를 이용을 해서 자, 이 부분에 정렬시키고 구속시켜 주고요. 역시 자, 이 부분에 참조 선을 선택을 하시고 이 가장 첫 번째 선이 아닌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해서 역시 구속시켜 줍니다. ESC 2번 눌려서 자, 오른쪽 커넥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역시 특성창의 NR 부분을 자, 여기 NR 부분으로 연계시켜 주시면 자, 됩니다. 여기에서 3D 부분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축척은 1대1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쉐이드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엘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재질을 연계시켜 주겠습니다. 이쪽 매터리얼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에 이 상자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새로운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MAT라는 파라미터를 만들고 인스턴스에 체크를 하고요. 자, OK 하시면 되고요. 자, OK 눌려서 역시 연계시켜 주는데 아직까지는 파라미터만 만들어져 있을 뿐 파라미터의 재질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밀리 타입스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매터리얼 부분에 바이 카테고리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점점점이라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이를 클릭을 하시고 소켓을 불러왔기 때문에 소켓에 적용된 PVC NC라는 이 재질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OK를 클릭하시면 자, PVC NC가 적용되고요. 자, 적용하고 OK를 하시면 재질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레벨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크레이트 탭에서 파이프 커넥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선에 커넥터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이 부분도 이쪽 부분에 커넥터가 이렇게 연계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크레이트를 이동을 해서 파이프 커넥터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탭키를 자, 눌리시면 이렇게 페이스가 일자로 선택될 때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연결 커넥터가 삽입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역시 탭키를 이용을 해서 자, 일자 부분이 되었을 때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도 연결 커넥터가 이렇게 삽입되었습니다. ES키 두 번 눌려서 자, 이번에는 커넥터를 컨트롤 키를 눌려서 두 개 다 선택이 됩니다. 두 개 다 선택이 되었으면 자, 이 부분에 커넥터가 두 개가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오른쪽으로 살짝 더 특성창을 확장시켜 보시면 이렇게 커넥터 엘리멘트가 두 개가 선택되었다고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디멘션 라디우스라는 이 부분에 상자를 클릭하셔서 NR이라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자, 확인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있는 커넥터와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는 NR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집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를 클릭하시고 메뉴에서 링크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를 클릭하시면 두 개의 커넥터가 연계되어지는데요. 자, 하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쪽에 서로 연결된 기호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커넥터를 두 개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특성창에서 시스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 부분에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요 피팅이라는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보는 90도 엘보와 45도 엘보가 앵글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앵글 부분에 클릭하셔서 앵글 부분에 연계시켜 주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S키를 두 번 눌려서 자, 종료하시고요. 이제 이 스왑 부분에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비지빌리티 세팅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번에는 자, 미디움과 홀스라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고 파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서 테스트를 자,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패밀리 에디터로 이동하신 다음에 로드 인투 프로젝트를 자, 클릭하시고 시스템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파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에드 타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프리페어런스의 에디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엘보에 조금 전에 로드한 엘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선택하시고 100mm 배관을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면요. 특성창의 왼쪽 하단으로 가시면 여기 뷰 레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부분에 현재 2300까지만 화면에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2700 부분에 배관을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0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컷 플랜이라는 이 부분도 그냥 3000으로 만들어서 OK를 클릭하시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스케일을 1:50 그리고 디테일 레벨을 파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배관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도로 자, 그렸을 때 자, 이런 에러가 발생되는데 이런 에러가 발생되면 이런 에러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각도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았어야 되는데 각도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바로 프로젝트로 로드를 했네요. 자, 각도 테스트를 해보면 에러가 날 겁니다. 한번 자, 각도 테스트를 먼저 60도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떴고요. 자, 여기에서 그냥 Remove Constraints를 클릭하시면 과도한 구속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때 OK를 클릭하시면 자,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요 45도 부분에 현재 구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다시 구속시키겠습니다. 여기 45도 부분에 자, 얘를 구속시켜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다시 구속을 시켜서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현재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에디트 수입을 이용을 해서 여기 스케치 패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엘보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끊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엘보의 끝이
자, 여기하고 연계되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각도 치수가 임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다시 이렇게 밑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이 부분도 각도를 연계시켜 주시면 이렇게 해결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역시 센터 마크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요. 정렬 부분에서 이렇게 정렬을 씌워주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혹시 난다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캔슬 하시고요. 피니시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자,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패밀리 타입에서 각도를 45도로 수정을 해 보시고요. 역시 또 에러가 나서 구속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커넥터가 계속해서 에러가 나는데 자, 이 부분을 다시 자, 여기에 이렇게 구속은 시키지 않고 정렬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클릭해서 구속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구속을 한번 시키고 다시 60도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에러가 났고요. 역시 구속을 해제시켜서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외부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온 소켓은 참조 선에는 구속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컨트롤 Z를 제가 클릭을 해서 올 거고요. 여기에서 구속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현재 정렬만 되어 있을 뿐 구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로 자, 이 부분을 구속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치수에서 앵글 지수를 주시고요.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가져온 오른쪽 소켓을 연결을 하시고요. 자, 치수를 입력을 하고 자, 이 부분을 각도 지수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도 지수랑 연계되었고요. 다시 한번 자, 이 부분이 여기와 정렬되게 할 거고요. 여기와 정렬되게 또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각도 치수를 다시 한번 더 줘서 자, 이 부분에 각도를 입력을 하고 자, 이 부분은 연계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60도로 다시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 부분에는 연계가 되고 이 부분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치수로서 구속을 시켜주고 이쪽 부분은 참조선에 구속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90도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90도도 제대로 자, 그려졌고요. 다시 45도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다시 45도로도 정확하게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저장을 해서 로드 인투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존 거는 지우고 100mm를 제대로 그려줬고요. 자, 현재 디테일 레벨이 중간인데 엘보의 소켓들이 현재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을 하셔서 첫 번째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자,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필터에서 자, 제네릭 모델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비지빌리티 그래픽스에서 에디트 모드 그리고 파인에 체크하시고 이 두 개의 부분은 체크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이게 기본인데 이거를 세팅하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로드 인투 프로젝트 앤드 클로스를 이용을 해서 자, 로드하고 닫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해 주겠습니다. 역시 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필터 클릭해서 제네릭 모델만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특성 창에서 비지빌리티 그래픽스라는 부분에 에디트를 클릭해서 역시 자, 낮음과 중간 부분은 체크 해제하시고요. 파일만 체크한 상태에서 OK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역시 로드 인투 프로젝트 앤드 클로스를 클릭을 하셔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과 낮음이라는 부분에서는 소켓 부분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파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소켓 부분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다시 로드 인투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을 미디움으로 그리고 다시 컬스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잘 되었고요. 이제는 45도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45도가
제대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90도 엘보와 45도 엘보가 조금씩 그 차이가 나는데요. 매니지에서 MEP 세팅에서 메카니컬 세팅 값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파이프 세팅의 부분은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배관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가 제대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로써 PVC RF 엘보를 다 제작해 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에러 나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런 에러 나는 부분을 해결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대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패밀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러들이 발생될 건데 그러한 에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패밀리를 완성해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